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면서 뇌와 마음을 잘 이용해서 건강하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대화의 방법, 아니면 혹시 우울이나 불안, 사랑이나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따로따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 번에 묶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로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정두영입니다. 정신건강에는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이게 모여서 한 사람의 뇌 건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를 보시면 축구 선수의 능력표 이런 것들을 보신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다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실 겁니다. 스피드가 빠르지 않은 선수가 돌파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지와 정서와 또 자고 깨는 것, 그리고 사회성 이런 것들은 서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서는 대개 6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기쁨, 화, 슬픔, 역겨움, 공포, 이 5가지의 숫자를 보면 뭔가 느껴지시는 것이 없습니까? 기쁨은 하나고 나머지 4개는 되게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힘든 것만 많게 태어났을까요? 어떤 일에도 그냥 다 짜증나 이렇게 표현하는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가 나도 짜증나, 슬퍼도 짜증나, 이렇게 되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작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흔들다리 실험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실험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같은 강에서 높이 달려있는 무서운 흔들다리와 낮게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돌다리가 있습니다. 같은 여학생이 그 다리에서 지나가는 남학생들을 잡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지를 다 푼 다음에 그 아래에는 그 여학생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어느 쪽 다리에서 더 많은 남학생들이 연락을 했을까요? 당연히 흔들다리였습니다. 바이킹과 공포영화에서처럼 이 흔들다리에서의 무서움을 심쿵과 구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오는지, 이걸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다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아픈 것과 몸의 통증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실험 결과인데요. 커다란 MRI 기계 안에 젊은 대학생들을 집어넣고 대학생들의 전 여친, 전 남친의 사진을 구해왔습니다. 이 자극을 주고 머릿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진을 찍었을 때 빨간색과 같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자극으로는 상처가 안 날 정도의 약간 뜨거운 물체를 손에 쥐어줘서 열에 대한 통증을 느끼겠습니다. 그것이 오렌지색 영역입니다. 오렌지색과 빨간색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즉 머리에서는 이게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오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잡지 같은 걸 보시다가 손가락이 살짝 베인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피가 나지 않더라도 살짝 쓰립니다. 그런데 계속 아프다고 쳐다보고 있으면 더 아파집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애가 살짝 까져서 상처가 났습니다. 초보 엄마가 나타나서 이걸 어쩌니 하고 있으면 애도 갑자기 놀랍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더 엉엉 울어대죠. 자, 그런데 이 첫째를 이렇게 길러냈던 익숙해진 엄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둘째가 놀다가 비슷하게 넘어졌습니다. 크게 다친 거 아니니까 엄마가 이게 밴드 붙여줄게, 괜찮아? 라고 하면 아이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사라질지 아니면 계속 지속될지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나쁜 사건을 겪으면 부정적인 정서가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놔두면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미 처리해야 되는 신호는 생존에 중요한 신호는 한번 처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계속 집중해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구나,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이것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에는 부정정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번엔 긍정정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왼쪽처럼 빠르게 쾌락을 느낀 다음에 그 쾌락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 쾌락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것은 흡사 마약하고도 비슷합니다. 사실 마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백을 사더라도 이게 수주 동안 기쁨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천천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천천히 사라지면 이것은 그렇게 중독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익힐 때
또 기술을 습득할 때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천천히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천천히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동 구매가 무섭다고 쇼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긍정 정서를 잘 다뤄야 우리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것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격차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넣었을 때 우리는 따뜻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추운 곳에 있다가 똑같은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면 이것이 뜨겁게 느껴집니다.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홈리스 알코올 중독자를 떠올려 봅시다. 어떠다 생기는 돈을 의식주에 쓰지도 않고 왜 이렇게 술 같은 데 쓰세요? 술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분은 내가 즐거워서 술을 마시는 줄 알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외롭고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술이 약간의 즐거움을 줬을 때 이 격차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자주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인 즐거움을 자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해외여행을 할 때 우리가 즐겁게 느낀다면 이것을 우리가 원할 때 자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상이나 산책, 친구와의 수다, 운동, 근처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격차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카지노를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친구들과 가는 동안에 맛집도 가고 수다도 떨고 이런 잔잔한 즐거움이 있을 때 중간에 잭팟이 좀 터지더라도 격차를 크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은 외롭고 돈에 쪼들리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 도박으로 어쩌다 수백만 원 큰 돈을 따면 이 뽕을 잊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고 다양하게 자주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이 여러분의 일상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계속 패턴을 바꿔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하루 잘 자는 노력을 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잘 자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야 그래야 몸의 패턴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노력해서 커피도 먹지 않고 샤워도 하고 긴장도 푸는 연습을 해봤는데 어제도 악몽을 꿨어.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오늘은 이런 노력을 했지 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패턴을 배워나가면 더 복잡해진 그런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면 패턴뿐만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훈련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훈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배워서 이 복잡한 삶을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인지, 정서, 수면 각성, 사회성 이런 여러 가지 축을 한 번에 들여다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것들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연쇄 효과로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성적인 긴장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돼서 머리도 나빠지고 몸도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장단점을 잘 알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좀 바꾸는 노력을 해볼까 라고 해본 다음에 이것이 서로 연쇄 효과를 내서 상승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을 해주시면서요. 이것을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은 단단하고 인생은 유연하게 그렇게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